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혀서 보내드리는 본격 편파 방송 더 라커룸. 자, 매주 목요일은 블루 라커룸으로 진행합니다. 진보 진영 패널 두 분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자, 민주진영의 JYP 우리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예. 결국 다시 또 밀렸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 좀 뭐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선고.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도 아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에 헌재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을 선고하겠다. 오전 10시에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자, 일단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개가 걷히고 있다 하면서 뭔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을 쭉 하셨어요. 자, 일단 우리 박 변호사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다 정리가 됐다. 네. 이렇게 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덕수하고 불가분적으로 몇 가지가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내란 관련해서 그 부분 해결한다고 좀 시간이 끌어지는 거 아니냐인데 한덕수를 미리 선고하는 거 봤을 때는 정리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이 우리 헌법재판소를 이제 학설에서는 정치기관이냐 사법기관이냐 예. 정치사법기관이냐 이렇게 학설이 대립돼요. 예. 헌법 교과서에 정치사법기관이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치적 사건들을 다루는 사법기관을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제가 좀 답답한 거는 정치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결과론적으로 헌재가 지금 정치사법기관이 다루는 일이 그거라는 거야 되는데 네. 지금 정치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일정 잡는 게 정치적으로 잡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뭔가 정무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다.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선의 선출을 해서 만약 헌나 8번이 윤석열이고 9번이 한덕수면 맞아요. 8번을 먼저 8번 해야 먼저 하고 되는데. 해야 돼. 그때는 그런 얘기를 또 하다가 맞아요. 지금에 와가지고는 또 한덕수를 먼저 하는 거는 이 26일 수요일 날 이재명 재판이 있습니다. 이재명 맞아요. 대표 수요일 재판, 날. 항고심 재판이 있는데 항소심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가지고 지금 계속 하는 거 아니냐. 충분히 지금 의심되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 말씀은 4일 월요일은 한덕수,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그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요일 28일에는 윤 대통령의 선고. 최종 선고가 그 다음 주 금요일이 될 거라는 건데, 예,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 네, 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죠. 예. 박지훈 변호사 말씀처럼 이제 헌법재판소가 정치사법기관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치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곤모술수라든가 잔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사람 정치적이야, 뭐 이런 말을 그렇죠. 할 때, 예? 좋게 말하면은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만들어간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헌재는 분명히 정치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만들어가야 되고 국민의 여론도 함께 보면서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예. 지금의 느낌은 뭔가 재판의 시기와 그다음에 다양한 재판들을 배치하는 것들을 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나쁜 의미의 정치적이라는 해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에요. 예. 뭐 저는 어떤 사건에 따라서는 뭐 그런 것들도 가능성은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네. 보거든요. 일정 잡는 거나 네. 시기적으로 이걸 먼저 하고 하면. 근데 이 사건은 지금 내란 뭐 친위 쿠데타를 했던 거예요. 예. 친위 쿠데타를 했던 거를 지금 처벌해야 되고, 이거 사실은 간명한 사건입니다. 그걸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수층이 이재명 대표 선거 이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예.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결국은 실제로 사실은 3월 14일 전에 끝났고 해야 될 일을 갖고 예. 몇 주를 계속 미뤄가지고 이재명 대표 재판 이후로 만드는 거거든요. 뭐 저는 결론이 뭐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그런 보수층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분노.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그 지금 정말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판사 출신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 들어요. 다른 나라 뭐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재판관 해요.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보통 이제 필요 전직 없어요. 총리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재판한 사람이 뭐 합니까? 재판하는 게 정치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 이 구조를 보면 예. 이럴 바에 뭔 판사나 법관을 씁니까? 똑같은 서울법대 출신 8명 앉아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예. 제가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이게 뭡니까? 딜이라고 하면 어떤 딜입니까? 그 어떤 금방 그러면- 말씀하신 예. 딜이죠. 한덕수를 먼저 해가지고 기각되면은 복귀시켜 준다.
그리고 이재명 재판 결과를 보고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소문으로 또 돌아다녔잖아요. 예. 보수적인 현재 재판관 모시나 몇 그런 분이?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다라는 소문이 돌았단 말입니다. 그런 예.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만장일치 인용이냐 아니면은 각자 의견을 밝히면서 각하 의견도 한두 명이 끼어서 나오냐라는 아마의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지금 날짜 예측은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을 지나서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26일 이후로 예상이 28일, 7일, 28일 통상 금요일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28일 날 선거는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아하. 뭐 그것도 제가 또 말하기 좀 부담스러운 게 또 이제 정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판사들이면 재판만 하면 돼요, 사실은. 8명 다 똑같은 대학교에 똑같은 과에 판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30년, 20년 이상 판사했던 사람 서울대법대 판사 출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재판하면서 정치 고려를 왜 합니까? 그냥 판단하면 돼요. 애들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쉽게 말하지만 이거 다 봤는데 이거 뭐 판단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할 바에야 뭐하라고 판사를 재판관을 뽑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 뽑죠. 그리고 재판 연구관들 있잖아요. 예. 나는 이거 위원을 생각하니까 네가 논리 구성해. 논리 구성 받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왜 재판 하는 이유가 그런 거 고려하지 말고 정치 고려하지 말고 재판해달라고 뽑아놨는데 정치 고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예. 자,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의 재판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사실은 이슈가 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문을 보면 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네. 대한 판단의 내용을 보면 알수 윤석열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헌재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사실은 결정문이 지난 그 최재 감사원장하고 네. 검사 3인 결정문 봤을 때도 결정문 되게 잘 썼더라고요. 판사니까 예. 서울법대 출신 판사들이니까 예. 잘 썼다고 합시다. 예. 그거를 보면 납득은 할 수가 있어요. 납득을 할 수 있고 아마 그 정도 수준의 결정문이 나왔을 거고요. 결정문 중에 일부 사건들이 내란하고 계엄하고 관계가 있어요. 국무회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보고 국헌 문란 이런 게 나온다면 윤석열도 뭐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중대성 부분이 또 있습니다. 헌법 이런 위반의 위반은 중대성. 있는데 이 사람을 파면시킬 수 있는 그만한 중대한 사항이냐 거기서 이제 기각이 될 수 있어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몇 대 몇으로 갈릴 것 같거든요. 아하. 4대4 뭐 이런 식으로 아하. 그렇게 뭐 기각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4대4 정도 기각이 되고 내용상으로는 어떠한 위법 행위는 있었고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한 행위는 아니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 예. 점쳐 봅니다. 그리고 저도 비상계엄 상황에서 뭐 이제 그런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뭐 이제 그걸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다. 이런 정도의 뭐 언급. 한덕수 전 총리의 현 총리입니까? 헷갈리네요. 총리가 이제 국무회의 당시에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부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다면은 국무회의를 불법으로 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윤석열 잘못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그 국무회의 부분에서 이 한덕수 총리의 잘못이 있다. 그럼 한덕수 총리는 인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맞아요. 이제 아이러니하기도 한덕수가 국무회의 부분에서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이 되면 그 죄는 윤석열이 다 쓰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역전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제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판결문의 내용이 어떻게 그렇죠. 사안 사안을 판단할 것인가. 그나마 이제 재판관들이나 뭐 법원의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신의 이야기를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통해서 합니다. 뭐 검사가 공소장을 통해서 하듯이. 예. 그래서 그것을 보면 윤석열 재판의 결과를 충분히 예측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월요일 배치한 게 뭐 또 일각에서는 뭐 저도 뭐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예. 그럼에도 그 결정문이 나온다고 봐도 주문을 읽을 거니까 그렇죠. 정답은 거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알 수 되면.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게 그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맞아요. 이게 이제 탄핵 사유인가 아닌가라는 헌재 부분들인데. 재판관 3인 후보자에 대한. 예, 근데 제 생각에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뭐 해임에 이를 것은 해임에 아니다. 이를 것인가라는 그렇게 하면 뭐 됩니다. 이런 이유로 나올 것 그게 한 같은데요. 4대4 이렇게 나올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8대0 기각 나올 것 같아요. 8대0 기각. 네, 네. 기각인데 한 분은 4대4. 네. 저는 4대4. 8대0. 8대0 기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네. 제 느낌입니다. 이거 뭐 황당무계한 제 느낌인데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나머지 졸무래기들부터 해서 뭐 적당한 준치인 한덕수까지 전부 다 8대0 기각시켜주고 예. 큰 놈 8대0으로 인용하자.
뭐 이런 식의 저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의심해 봅니다. 이게 저는. 뭐 이거 사실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예. 참 그런 거라면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요. 예. 참 이게 뭐랄까 각각의 재판이 다 독립된 재판들인데 그게 왜 또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물론 그런 이제 거 하지 말라고 법관을 뽑은 거예요. 다 독립- 그러면 국민의힘에 정치인 뽑아서 그거 넣어놔요 헌법재판소에. 아니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꼭 개헌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인사사항의 그 역할들은 선출된 대의기관들에게 맡기자라는 제가 주장을 자주 하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상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뭐 좀 황당무계한 아이디어지만은 우리 상원 만드는 거 싫으면은 한 10명 정도 영기명 투표로 국가 원로회의 의원 뽑읍시다. 그 중에 이제 과다 득표 잘라버리고 예. 최소 득표 잘라버리고 예. 뭐 김연아 저기 뭐야 피겨스테이팅 했듯이 점수 매기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절충할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도 만들든지 해야지. 이거 이 선출되지 않은 법조인 공무원들이 아하. 인사상의 문제에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 원칙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큰 장점이 그거였던 네. 거예요. 법관들이나 사법부 제도가 음. 정말 독립되어 있잖아요. 예. 우리가 봤을 때는 또 일단 법원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법관, 판사 한 명 한 명이. 예.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독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음흠. 이게 본인이 원치 않았던 정치인하고 지금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성향이 뭐 진보니 보수니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중도니 법관이. 이것도 웃긴 거고요. 웃기는 예. 그거 거죠. 하지 말라고 지금 뽑아놨는데 예. 자기를 지명해주고 자기를 임명해준 그 정치 세력에 같이 간다는 모양새거든요. 이럴 바에 뭐하러 판사를 뽑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일반인 뽑는 게 낫죠. 차라리 깔끔하게 그냥 그 정치인 옛날 했던 사람 우리 편 뽑아서 너 빨리 해. 이게 그거랑 똑같잖아요. 감출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아예 그냥 할 거면 진짜 아예 그냥 해라 대놓고 그냥 아니, 알아서 뭐, 네가 원하는 아예 대로. 대놓고 해라 그냥. 그 전직 국회의장들 중에서 선출하자. 뭐 이런 것도 방법이고요. 또 하나 이게 합의제 기관인데 예. 어느 순간에서부터 저는 뭐 민주당 정부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색깔이 강한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런 사법기관의 장들은 상권 분립의 상황이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좀 흐리멍텅한 분이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색깔이 강한 분, 아까 말씀하신 것도 뭐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분류되는 분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비토권에 의해 가지고 극단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되는 예. 이런 기관의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뭐 이진숙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방통위원장 합의제 차례. 기관에 너무 색깔이 강한 사람이 들어가는 건 맞지 않아요. 예, 사실은 이게 사법의 정치,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죠. 사법의 정치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같은 말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12.3 내란 사태에 의해 너무나 지금 또 국민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쨌든 이제 다음 주는 그야말로 정말 전 국민의 눈이 운명의 한 주입니다.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헌재 재판관들이 뭐 의도해서 그냥 한 주에 다 네. 어떤 여야 보수 진보 모두 중요한 재판을 한 주에 그냥 몰아넣자 뭐 이렇게 피했어야 돼. 제 말이 그거예요. 피했어야 되잖아요. 피했어야 되는 아니 거죠. 법원에서 예. 지금 선고한다고 한 달 전에 얘기했어요. 그렇죠. 피해야 됩니다. 안 예. 피했잖아요. 예. 결론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좀 떨어졌으면 좀 더 갈등이 덜 할 수 아이, 있어야 그 문제가 되는데 이게 없죠. 갈등이 더 빅뱅처럼 폭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자, 수요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선고, 선거법 위반 2심. 네.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예. 이게 또 한편으로는 예. 법원을 좀 보면 이번에 지기현 판사가 이제 결정했던 걸 보면 그렇죠. 와 저렇게도 결정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의외성. 저희도 뭐 예. 법조인 예. 변호사 일을 하면서 예. 또 한 개 또 확실한 걸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아 통제 안 받고 알아서 다 재판하는구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 재판부가 원하는 대로 하는구나.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 2심 법원의 판결을 누구도 예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첨예합니다. 사실 이 재판은 그렇죠. 위증교사 부분보다 저는 오히려 더 이게 더 첨예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무죄를 예상했던 사건인데 1심에서 이게 집행유예 맞아요. 아주 2년 과다하게 났고 네. 재판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또 다른 얘기 변호인 측 얘기가 많이 반영됐고 검사 공소장 변경 같은 것도 있었던 걸 봤을 때는 지금 재판부가 아예 저는 이 헌법재판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하는 걸 봤을 때는 독자적으로 결정할 거예요. 독자적으로. 너희들은 뭐 금요일 날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아하. 우리는 수요일 날 내 마음대로 결정할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서 저는 예상을 못하지만 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그런 결과 안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의외성. 예, 의외성. 네. 아, 그럼 저는 무죄 난다고 전부 봅니다. 다 무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지난 2심 결과를 보면서 이거는 절대 무죄 안 나올 거다 하면서 네. 이제 다 확정적으로 말했던 법조인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많았거든요. 이제는 뭐 법원을 이렇게 예측도 뭐 하는 게 하도 예.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판사 중에 예측 가능성. 이상한 거 예측 못 해요. 실로 계산할 줄 누가 AI 해야 알았겠습니까? 71년 만에 막 다른 계산법을 모릅니다. 이게 하니까. 변호사도 의미 없는 게요. 뭐 예측도 안 되는 걸 뭐하러 평론하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일반인들은 이제 비전문가들은 이제 판사의 세계, 어떤 법관들의 세계에 대해서 약간은 뭐랄까 저 멀리 있는 세계여가지고 저긴 좀 다른 판단을 하거나 혹은 좀 고결하거나 혹은 좀 뭔가 상식적이거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게 좀 너무 이제 전 국민이 로스쿨화 돼가지고 네. 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판사들도 인간이다 이게 느껴지고 막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의 사람들을 대하는 캐릭터, 인성의 문제 이런 거 예. 이야기할 때요. 자동차 외판원이 서글서글하고 대인관계가 좋겠어요. 아니면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맨날 연구하는 연구자가 그 대인관계가 좋겠어요. 사실은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깎이고 한 사람들이 예. 가장 보편화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국 사회의 엘리트 구성 방식 자체가 시험 잘 치는 사람들 골방에서 공부해서 하는 그 구성 방식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깨질 때가 됐다.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법과 상식이라 얘기를 하는데 예. 법이라는 게 국민의 대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법조인조차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법을 갖고 와가지고 그 쪼매난 걸 갖고 와가지고 그렇죠. 그걸 맞다고 하면서 예. 그걸 결정해가지고 국가를 흔들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버렸잖아요. 예, 예. 과연 그게 타당한가? 그럼 머리 좋은 그런 사람을 시를 잘 보고 날 찾아내는 사람을 법관 만들어준 게 맞습니까? 지금 박진영 평론가님 부원장님 말씀처럼 그냥 좀 상식에 맞고 법 감정에 맞고 이래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법관 만드는 게 맞지 않겠어요? 예. 머리 좋다고 뭐 더하기 빼기나 잘할 뿐이지 뭐가 관계가 있습니까? 예.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법조인이지만. 예, 뭐 지금 정치 개혁뿐만 아니라 뭐 사법 개혁까지 다 속상해서 지금 생각이- 그럽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서. 다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자 오늘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재 앞에 가서 이제 빠른 어떤 헌재의 판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 기자회견 도중에 백혜련 의원의 얼굴을 향해서 계란이 투척돼서 이게 진짜 맞는 사고가 났습니다. 관련 영상을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좀 못 들어요. 저 정도는. 지금 저기 예, 지금 현장 화면을 보니까 좀 심각하게 더 느껴지고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이 대한민국 대명 천지에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게 또 계란을 그냥 자유롭게 투척하고 또 맞고 막 또 이게 누군지 빨리 확인해 달라 이렇게 막 말하는 상황 자체가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 정말로 지금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군중 심리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계란은 사실은 정치인들한테 예전에 세례들이 좀 있었죠. 네네네. 뭐 정원식 총리가 그런 게 있었나요? 예, 뭐 초기였 예, 처음이었던 것 뭐 같습니다. 광주에 갔던 예. 태우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뭐 계란 인식이 이제 그건 정치인한테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인식일 수 있지만 예. 문제가 이거예요. 예. 그러면 2개, 3개를 던질 수 있고요. 나중에 돌을 던질 수가 있고요. 칼을 던질 수 있고 창을 던질 수, 총을 던질 수 있고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예.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지금 유도를 하고 있냐면 결국 정치 세력들이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예. 탄핵, 반대, 찬반 또 그 구석에는 윤석열 메시지가 다 있는 거고 예. 그게 기반되니까 거기에 그걸 듣고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이 이거는 잘못됐다. 내가 맞다. 이래가지고 던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조금 처리를 해야 돼요. 지금 정말 시간이 흐르면 뭐 헌법재판소 얘기도 계속했지만 예. 더 큰 일들이 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자꾸 엄습해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네. 인식의 인플레이션이 온 것 같아요. 웬만한 사건 가지고 더 이상 충격도 못 네. 받게 되는 이런 상황. 사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흉기에 피습을 당해서 그 사경을 헤매다가 지금 이제 회복이 되는 시점이 이 시점이었고 사실은 그렇죠. 불과 1년 전이에요. 여전히 또 정치인을 향해서 이렇게 또 계란 테러도 일어나고 또 이런 거에서 또 서로 다른 상대방 정치인들은 또 그 긁혔다, 뭐 그래서 누웠다, 뭐 이런 식의 또 발언이 나오기도 하고. 아이고, 기가 그래서 찹니다. 참 이런 정치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과거에 예. 물론 뭐 저도 계란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예. 돌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시대 상황이라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절대적 악이 존재할 때입니다. 예. 군사 독재 정권이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 악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것들이 심리적으로 다 인정되던 시대였습니다. 민주와 반민주 구도 속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구도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냐면은
권력을 놓고 여야가 적대적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상황인 네. 거고 군중들이 거기에 동원되어 가지고 적대감을 최대화시켜 가지고 서로 싸우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럼 이 책임은 누구냐? 음. 정치권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음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저는 우선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직접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상대편이라고 하는 쪽에서부터 여기에 대해서 엄단, 처벌 또는 진상 규명 이렇게 하면서 옹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먼저 논평 내야 돼요. 이런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누군가를 찾고 우리 지지자들도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내야 되는데 이걸 보고 좀 즐기는 느낌? 우리 쪽이 잘 싸우는구나 이런 느낌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 무리 속에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어요. 추경호 의원. 이분 전 원내대표인데 이분이 윤 대통령 탄핵하라고 외치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꿋꿋하게 탄핵 기각이 적힌 또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 사진 나가고 있는데 더 커요. 그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렇게 이제 다 작은 팻말로 들고 한 10여 명의 의원들인데 그 뒤에 또 가가지고 대통령 탄핵 기각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입니다라고 이거는 또 좀 예의가 아닌 거 아닌가요? 이거 뭐 하는 어떻게 거예요, 봐요? 진짜? 저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이게 사실은 예. 상도인은 아닌데 피켓들이 있으면 예. 거기 만약 저를 갖고 가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집회할 때도 사실은 뭐 어디 안국역에서만 하고 어디 강화문 쪽 하고 이렇게 침범하지 않죠. 나눠져 있거든요. 구역을 침범하지 않죠. 글쎄요, 뭐 어떤 의사 표시를 전달하고 싶어서 저걸 들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 저기 국민의힘 뭐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네. 막 할 사람도 없겠지만 예.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편하니까 여기는 아무도 안 건드리겠지 싶어서 갖고 온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갑자기 내가 이런 거 하더라도 나를 공격하지 않겠지. 왜 저런 거 저게 무슨 의사 표시로 자기 구역에 가서 하면 되는 거죠. 저기 가서 한다는 게 또 저건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또 자극시켰던 게 아닌가 또 생각 들어요. 사실은 뭐 프리미어리그 축구 영국 축구를 봐도 이를테면 이제 토트넘이나 아스날 경기하면 아스날가 앙숙이니까 이게 절대로 응원하는 팀 이렇게 딱 구역에 넣어서 못 넘어가게 해놓고 야구도 보면 1루 홈팀 3루 또 원정팀 뭐 이렇게 해갖고 넘어가면 안 되게 하잖아요. 다른 팬이면 거기 구역에 있잖아요. 가만히 네. 있습니다. 그죠. 싸움 나니까 안 그죠. 되죠. 막 응원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죠. 근데 어제는 이 사진 보고 이 추경호 의원이 이건 지지자들을 향해 보내는 확실한 메시지가 아닐까. 그러니까 본인 일단 탄핵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이 이야기 뭐 적대적으로 이런 겁니다. 나는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도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다. 예. 나를 눈여겨 봐주시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서 추앙해 주세요.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고려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상대를 적대적으로 말살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인식 자체가. 예. 자, 그래서 빨리 좀 헌재가 판단을 해달라라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헌재도 헌재 나름의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지켜오다가 관저에 들어가는 계속 침묵을 지켜오다가 오늘 처음으로 메시지를 냈어요. 메시지를 냈는데 단식 중인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제 단식은 제발 멈추세요.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단식은 멈춰라. 요거 박진영 원장님 더 열심히 싸워라 이거죠. 단식을 멈추고. 밥은 먹고 싸워라. 뭐 그런 거고 나를 위해 싸워줘서 고맙다. 나는 건장하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아마 거기서 폭탄주 드시고 있을 겁니다. 예, 이건 박 원장님의 추측이긴 한데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예. 미안하겠죠. 뭐 최소한에 예. 그러니까 단식하는 사람들 보고 단식은 멈춰주시고 소주 한잔 하시던가. 예. 뭐 저는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인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진심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안 내는 게 맞죠. 이 메시지도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사실 이번 주말에 이 메시지가 또 중요한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그냥 뭐 정말 메시지를 안 하다가 낸 게 정말 정말 건강 걱정돼서 냈다기보다는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보이거든요. 나 여기 있어. 예, 여기 있어. 나는 당신들 나의 지지자들을 지켜보고 있어. 마음 쓰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단식을 보이거든요. 하고 있다는 사실 인지하고 있다는 건 똑같아요. 보고 있다.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라면 뭐 지도자 깜도 안 되지만 지도자라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인식이 될지. 적대 세력도 있죠. 당연히 정치를 하려면 적대 세력, 다른 쪽 세력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등등을 고려하고 하면 세 살만 애들도 이런 건 안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윤석열이 우리 국민들에게 준 희망이 하나 있어요. 웬만한 범부도 다 대통령 감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좀 우리 다 대통령 감이에요. 윤석열하고 비교하면 뭐, 예, 뭐 저희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직까지 출마 의사는 없는 예. 걸로. 출마 의사는 없지만은 근데 나이는 넘었습니다. 하물며 그 탄핵으로 임기 중단이 됐던 노무현, 박근혜 두 대통령하고도 비교해줘요. 조용히 자숙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그렇죠. 맞죠. 관저에 있었지 않습니까? 회의했다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메시지 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죠. 있습니까? 정말 뻔뻔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박근혜 전 최소한의 대통령이 인정도 안 저는 하는 자꾸 겁니다.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돌이켜 보면 이게 그만이 탄핵 사유인가도 좀 저는 의심스러워요. 이제는 사실 윤석열하고 오히려 비교하면 오히려 미안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저도 계세요. 사실은. 저도 사실은 그때만 해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흘러 이제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윤석열도 이것도 결정도 못 하고 앉아 있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말로 어떤 선동을 하고 어떤 지지자들을 거리로 나오라고 하려고 하면 더 가장 많이 왜냐면 할수 있는 팬클럽이 분이었죠. 있어요. 진짜 있어. 지금도 최초의 있어요. 팬덤 있는 정치인이기 지금도 때문에 있어요. 보수에서는 최초로 사생팬을 정말 거느린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싸웁시다 했으면 이제 더 나왔을 것 같아요. 그 그렇죠. 당시에. 네. 근데 이분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부분에서 저는 그게 리더십인 거죠. 리더의 자질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 평가할 만하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최소한의 애국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하. 그냥 출세주양, 그다음에 기회주의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낸 사람이지 보수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절대 자기밖에 보수 아니라고 모르는 사람 그렇죠. 같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분이 윤 대통령이 이제 체포영장이 두 번째 발부됐을 때 체포될 당시에 경호처 직원들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 데 쓰려고 있는 건데 이재명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 이게 이제 이 경호처 그 김성훈 경호차장 어떤 그 경찰의 영장 청구안에 적시된 내용이죠, 이게. 내용도 좀 충격적이지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이 사실들을 알게 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 실제로는 체포 집행이 됐었죠. 2차 예, 때 되고 그렇죠. 나서 이 김건희가 김신 가족부장인가요? 뭐 네. 그 찾는 과정에서 네. 없으니까 예. 이제 밑에 경호원한테 음. 총 있으면 뭐 하냐 쓰지도 못하고 음. 이재명도 내가 쏘고 나도 음. 죽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보고를 했다는 거에 이게 프레시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용 자체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미 지시가 있었다고 저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총 써라 했는데 왜 안 쓰냐까지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화가 나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화가 나서 한 얘기면 경호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 화 많이 났구나 하고 말 건데 예. 자기 상관한테 가서 보고를 다시 합니다. 이렇게 질책을 받았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걸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지시나 매우 중요한 질책의 하나인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영부인이 경호처 직원들한테 이렇게 지시성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그것도 문제고요. 이분이 공적 지위가 없는 분인데 그것도 문제고요. 여기 지나가는 경호처 직원 붙잡고 총 갖고 있어 뭐예요? 그러니까 총 쓰는 건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지. 나 같았으면 쐈을 거야. 경호처에 김건희 라인이 있었다는 아니, 것 아닙니까? 예. 김건희가 경호처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도 돌았고요. 즉 광범위하게 국정 전반에 걸쳐서 개입했고 특히 그런 상황에서 폐쇄적 공간인 경호처라는 자기들만의 조직 인사는 남들 안 보니까 더 편하게 인사 개입이라든가 어떤 줄 세우기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예.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대목이에요. 김건희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김건희 상설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이제 오늘 오후에 통과가 된 상황이면 찬성 179표, 반대 85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설특검은 이제 원래 특검보다는 좀 간소하게 해서 좀 절차도 빠르게 의미가 진행했을 없는 게 의미 없습니까? 최상목 대행이 이제 지금 권한 대행이 아, 특검을 임명을 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최소한 아. 임명을 해달라고 의뢰를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헌법이 지금 정지된 상태예요. 예. 특히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그 추정 세력들한테 어떤 수사의 칼날이 가는 곳에는 다 정지가 돼 있어요. 예. 그 막는 사람은 지금은 최상목 대행이 다 어허. 맡고 있거든요. 어허. 모든 걸 맡고 있어요. 예. 마은혁 재판관 비롯해서 모든 걸 맡고 있는 뭐 특검법 올라오면 그냥 거부해버리고 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공조 의혹이 가장 짙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일당을 이렇게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 볼게요. 경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 인사를 한 것 보면은 대부분이 친윤 경찰들을 콕콕 집어가지고 총경 이상 승진시켜주고 예. 좋은 자리로 보내줍니다. 그걸 기재부 장관이 알았을까요? 기재부하고 행안부는 앙숙 시간인데 원래 잘 모릅니다. 예. 그럼 뭐냐?
대통령실에서 갖고 있던 명부를 갖고 와서 인사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애초에 한덕수, 최상목 탄핵을 갖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조금 안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상목이 한덕수보다 좀 더 중도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과 가까워서 내란의 혐의가 누가 더 짙은가라는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예. 예를 들자면 한덕수는 윤석열한테 쪽지 이른바 서류 받았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최상목은 윤석열로부터 서류 이른바 국보위를 설치하고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서류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만큼 윤석열의 입이 두려운 거죠. 윤석열이 최상목 보고 야 최상목 장관, 내가 너한테 이 계엄 때 해야 될 서류 주면서 시키지 않았어. 그래서 네가 그 부하 직원들 불러놓고 회의도 했잖아. 이렇게 하면 바로 공범을 아웃되는 거예요. 예. 이런 위기에 있는 사람을 대응으로 앉히니까 더욱 더 자신의 권한을 갖고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을 합니다. 이게 친위 쿠데타의 특징이에요. 친위 쿠데타는 다른 쪽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 최정점에서 하는 걸 친위 쿠데타라고 그러거든요. 권력 최정점에서 권력 최정점에 본인이 하면서 밑에 수하들을 쓰는데 그 수하들이 다시 또 그 최정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데 예. 저는 뭐 박진영 원장님 말씀 공감을 하면서도 과연 민주당이 그 시점에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선한 어떤 심리에 기댔던 것 같아요. 저 사람 정도면 할 수 있을 할수 것이다. 있겠다.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거거든요. 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납득하지 못하게 행동을 하느냐. 최상목 대행이. 그럼 본인이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행동할 이유가 없거든요.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한테 했으면 이주호는 계엄하고 뭐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죠. 맞아요. 윤석열하고 친하지도 않고. 예. 네. 다만 이제 그 사람은 유라이트적 사고가 있으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사고의 문제고 그렇죠. 지금 중요한 것은 내란에 어느 정도 깊이 관련되는가 문제. 우리가 이제 기준점을 좀 잘못 정하지 그렇죠. 않았나 이 이런 내란 아쉬움이 있어요.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하. 사실 여기 최상목 대행이 앞에 있었던 것 같다고 보이거든요. 아하.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거, 뭐 예컨대 검찰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 등등이 다 거기 걸려 있잖아요. 예. 다 최상목 앞에서 뭐 걸려 있어요. 그러면 뭐 결국은 최상목이 뭐 어떻게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문제가 된다고 그건 합리적으로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면 야당이 그걸 하면서 그런 것까지는 몰랐던 것 같고 인제서야 알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결국 말씀대로 이주호 장관을 했었으면 이주호 장관은 뭐 아무 관계 없었어요. 사실 내란 부분하고. 예. 의정 갈등 문제로 윤 대통령과 또 싸우기도 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주호 장관 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절대 안 왔을 것이다. 예측을 해봅니다. 예. 일단 뭐 민주당은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 있는 탄핵 카드까지. 아니 뭐 지금- 한독수 올 수도 있는데 뭐 합니까? 26일 날 돌아. 아, 그런가요? 좀 있으면 또 거의 다 정치 행동을 하고 있다. 그 며칠 헌법재판소가 기다려보자. 며칠만 기다리면 오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이상한 게 이것도 딜레마 같은데 예. 아니 최상목 탄핵 카드 얘기를 하니까 또 한독수 일정 잡은 것처럼 보여요. 또 근데 한독수 총리 일정 나오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침에는 자진 사퇴 얘기 나오다가 또 오후에는 자진 사퇴 검토 안 하고 업무에 그것도 집중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시니. 이게 정치 핑퐁입니다. 예. 정치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저희도 참 방송을 열심히 뭐랄까 이게 유난하게 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예, 유연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유연하게 해야 싶습니다. 됩니다. 예. 자, 다음 영상을 또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얘기인데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예, 갑자기 또 웃으십니다. 우리 박진영 부원장께서 35일 전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했습니다. 해제했다가 다시 이제 부활을 결정하면서 여당 내 잠룡들의 견제구도 나오고 있고, 뭐 야당에서는 또 물론 같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의혹 관련해서 또 이제 검찰 수사도 이제 착수를 했다, 이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푼 데가 잠실 지역인데요. 예. 잠실 지역을 풀었는데 이게 강남 전체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조짐이 좀 이상 징후인데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지켜보면서 토호제를 다시 동원할 수 있다는 말씀은 벌써 한 열흘 전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17일 TV조선 인터뷰예요. 한 3개월, 6개월 정도 지켜보겠다 했는데 한 3일 만에 지켜보고 딱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강남 3구와 용산까지 해가지고 그 다시 재지정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 자 오세훈 시장도 뭐랄까 좀 뼈아픈 실책을 한 것이 아니냐. 망했어요 오세훈 시장. 아 망했어요? 명태균보다 이게 더 커 보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뭐 어떤 생각으로 하는지 몰라도 언론에서 다 반대를 한 거를 굳이 그렇게 갑자기. 해가지고 뭐 대권이나 이런 욕심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아주 큰 지자체 서울시장이
이런 정책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예상을 못 한다고요? 사실 또 탄핵 국면에 갑자기 중요한 얘기를 한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35일 전이면. 또 그랬다가 또 백을 했어요. 아하. 문제가 되니까. 예. 또 백을 했는데 더 확대가 백을 했고 그 국민의힘 서울의 주요 지지자들은 강남 3구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남 3구 난리 났습니다. 특히 아하. 송파 같은데. 아하. 송파 의원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 그건 뭐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인데. 구민들이 이제 안 재개발. 된다는 거거든요. 아. 손해 또 민감하잖아요. 이 부동산 가격이나 네, 이런 네, 데서는 오세훈 시장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박 원장님.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쪼잔한 잔머리 제일 잘 굴리는 사람 원투가 오세훈 시장하고 안철수 대표인데요. 아, 예. 참 오세훈답다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게 탄핵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굵직한 정치 이슈부터 밝혀야죠. 그런 거는 살짝 회피합니다. 왜? 양쪽 지지 다 받고 싶거든요. 예. 그런 장깨를 굴리면서 또 어떤 행위를 하냐면요. 지금 이 광화문 앞에 이 야당이 천막 쳐놓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천막도 철거해야 되겠다고 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작은 포인트를 보수 지지층한테 좀 따고 싶은 거예요. 예. 똑같은 겁니다. 이 보수 지지층 밀집 지역에다가 이 토지 관련해 가지고 허가를 해주면 해서 예.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 지지율이 올라가겠지. 예. 내가 당내 경선하는데 유리하겠지.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탄핵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입장도 처음엔 굉장히 좀 강했어요. 네네. 그 한동훈 대표 다음으로 강력했거든요. 바뀌었어요. 근데 27일 날 TV조선 인터뷰에서는 심지어 탄핵 수추가 2표는 기각이고 하나는 각하될 거고 그래서 인용이 안 될 것 같다고 전망을 그렇죠. 하시면서 기회주의자입니다. 전형적인 뭐랄까 기회주의자입니다.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네네. 아. 저는 사실 정치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안철수 오세훈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극우라고 합니다만 예. 극우도 이념입니다. 아. 다만 이분이 극우에 맞지 않는 뉴라이트라는 매국적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문제일 뿐이지 예. 극우도 이념인데 안철수 씨나 오세훈 씨 이런 사람들은 이념이 없어요. 그냥 표되면 여기 거도 갖고 오고 표되면 우파 갔다가 표되면 좌파 갔다가는 이런 사람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목적 지향적으로 국가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갔다는 종합적 계획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한번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시장으로서는 이게 표의 이익이 되고 또 안 되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국적 상황을 큰일 보면요. 났죠. 서울의 부동산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대한민국 연동해서.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인구 소멸, 지역 소멸에 그대로 다 내몰립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서울시장으로 끝을 내야지 전국 단위의 지도자,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얄팍하고 즉흥적이고 표가 되면은 바로 한번 엎어봐야 되고 뒤집어 봐야 되고 하는 이런 사람은 저는 국가 중요한 지도자의 자리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또 오늘 검찰이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의 집무실 공간을 압수수색했는데 또 오 시장의 휴대전화 8대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까지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뭔가를 아니요. 지금 샵색은 신속성, 밀행성이 있어야 돼요. 예, 예. 너무 늦게 다 아. 알려졌잖아요. 아하. 8대는 뭐 아주 잘 세팅된 걸 겁니다. 아, 그런가요? 의미 없어요. 저희도 아. 예전에 압수수색 같은 거 해보잖아요. 예. 늦게 가면 갈수록 아무런 의미가 오세훈 몰랐겠어요? 명태균 얘기가 지금 100만 번 나왔는데 준비를 했을 것이다. 준비해줘. 아이고 전화기 다 사가지고 세팅해가 준비해 있습니다. 100개만 뭐합니까? 아무도 모를 때 순식간에 가서 갖고 와야 돼요. 민주당 할 때는 잘하잖아요. 민주당 의원들 잡아 넣을 때는 그렇게 해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고 검찰 지금 상황에서 검찰 누가 믿겠습니까? 검찰이 뭘 해도 안 믿고요. 저는 그냥 해요. 해가 결론 뭐 안 날 것 같아요. 별로.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 검찰 말고 예. 명태균의 녹취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에 내용들 네. 그것도 또 드러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런 게 오히려 주목할 부분이고 예. 검찰은 이제 뒤따라가는 거죠. 아. 휴대폰에서 얻은 게 아니고 아. 명태균이 또 뭐 녹취록 냈구나. 그거 갖고 와가 조사하면 돼요. 음흠. 어차피 검찰은 지금 그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아하. 검찰이 그렇군요. 제대로 수사한다면은 예. 명태균 게이트 핵심은 윤석열, 김건희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해야죠. 예. 현직 대통령을 민형사상 소추는 하지 않지만은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김건희는 또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요. 김건희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하잖아. 윤석열은 내란죄 외환죄니까 소추 안 되니까 그건 뺀다고 하더라도 이건 공천 개입이잖아요. 이 사건의 핵심은 오세훈 홍준표가 아닙니다. 예.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이에요. 네. 최소한 김건희는 데리고 와야 돼요.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음흠. 조사 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예. 김건희를 순식간에 가서 휴대전화를 갖고 와요. 그러면 제가 박수 치고 아이고 검찰 이렇게 얘기하죠. 안 황금폰에 하잖아요. 황금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윤 대통령의 목소리와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거고 그냥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뭐 이런 것
이런 내용들은 약간 격가지. 아 근데 이건 깍두기. 애들이 아무 누가 특검해도 이거 몰라요?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내면 초등학생한테 자 다음 중 가장 먼저 수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명태균 편에 1번 윤석열, 2번 김건희, 3번 오세훈, 4번 홍준표. 이 중에 무엇은 수사를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하면 2번 김건희. 그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정답이 나와 아니 있는데.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네. 보면요 주로 가십거리야. 그렇죠. 명태균하고 친했다 안 친했다 이런 논란들이지.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체적인 뭐 이런 거. 수사해야 될 과일바구니. 대상들은 아직 네. 제대로 나온 것도 없어요. 그래서 홍 시장도 이제 해봐라 더 나올 게 있나 강하게 뭐 말씀하는 것 같기도 그런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것은 김영성 공천에 김건희 그렇죠. 윤석열이 개입했다.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도 늦었는데 네. 아직까지 못 하고 있고 예. 그 사이에 즉시한 거 포기해가지고 풀어주고 예. 이거까지 돼 있는데요. 뭐 답답합니다. 예. 그 특검 한다니까 특검은 또 못 막고 있고 할 자신 없으면 특검 주면 되잖아요. 예. 그것도 없고. 예. 사실은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가 탄핵 소추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그 전화 통화에서 이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이런 말씀했잖아요, 이분이. 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뭔가 분위기가 보수 측에 좀 희망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뭔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을 것인가. 글쎄요, 저는 그러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아무도 자기 못 건드리니까.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뭐 김건희라면 예.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겠어. 아무도 못 건드려. 왜 뭔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만약 검찰총장이다 예. 검사하면 저는 하겠거든요. 아. 제가 그런 역할을 못 맡아서 그렇지. 예. 저를 특검을 뭐 시켜준다 하면 저는 할 것 같아요. 아. 전 제일 먼저 김건희한테 갑니다. 휴대전화 뺏으러. 휴대전화 뺏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휴대전화- 저라면 휴대전화 번호 바꿨잖아요, 기계. 뭐 서버라도 해가지고 서버라도. 포렌식을 떠가지고 통신사. 저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아, 저라면. 통신사 예. 서버에 갈 수도 있다. 근데 전화한 거라도 찾아내야 돼. 저라면 그렇게 할 건데 제가 뭐 일개 그냥 방송하는 평론가라서 뭐 그런 건 못하니까 아니, 그렇죠. 전부 다 의심되는 게 예. 뭔가 구린 게 있구나. 음. 김건희에게 약점을 잡혔거나 예. 도움을 받았거나 아하. 그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런 황당무계한 상황들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우리 또 박 변호사님이 오셨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 걱정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동 걱정 자, 킹메이커로 불리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한동훈을 능가할 인물이 없다. 그러니까 차기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에 국민의힘에는 한동훈을 능가할 인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또 심평 변호사는 오늘 윤 대통령이 점지하는 사람이 후보가 될 거다. 이분도 그럼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심평 변호사도. 자, 한동훈 전 대표는 소생 불가능이다. 또 이렇게 평가하시거든요. 자, 조언해 주세요. 심평 변호사 말이 맞는 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심평 변호사 말이 그렇게 맞아요? 보여요. 지금 상황이 맞아요? 흘러가는 모습이. 오랜만에 심평 변호사의 그러니까 말에. 윤석열 지금 석방된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네. 앞불사했을 것 같아요. 나왔을 때. 왜 저를 풀어줘가지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딱 그 석방됐을 때 예. 메시지가 굉장히 뭐랄까 이제 그동안 안 해서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예.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때는 사실은 안 풀릴 수도 있는 7일간의 예. 즉시항고 예. 기간 이런 것도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글을 올렸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놀라서 올린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놀라서 올렸는데 아. 결론적으로 이제 7일간의 기간이 있고 사실은 검찰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럴 때 아마 속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검찰 빨리 즉시항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 가장 타격을 받았어요. 윤석열이 나와 있으면 한동훈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더 이상 설명하고 뭐 충고할 게 알도 없어요. 조언할 게 없습니다. 나와 있으면 끝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아하, 그래도 이제 뭐 유튜브 방송 같은데 한번 나가서 유튜브 방송 나오세요. 예, 그런데 나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예. 좀 저격하고 싶은데요. 그런가요? 예. 지난 대통령 선거 날 밤 10시에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을 때 개표 때 아마 이재명 후보한테 전화했을 겁니다. 12시 정도 넘어서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고 있을 때 윤석열 후보한테 전화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제 짐작인지 사실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아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문어발로 예. 온갖 뒷거래를 하고 있다가 이기는 쪽에 가서 대충 손 들어주고 내가 맞췄지 하는 분이다라는 게 저는 이분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제 좀 제발 그런 흑막의 정치는 좀 그만하시고 메시지도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블루 라커룸 사실은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뭔가 변화된 상황에서 두 분을 만나게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변화된 상황은 없었고요. 일단 그래서 더 이상 다음 주를 위한 멘트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일주일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저희가 한국 사회의 날카로운 그 칼을 가지고 또 일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